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버른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에 그 호주 개인의료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어서 그걸 제가 한번 영상으로 잠깐 만들어 볼까 해서 이렇게 오늘의 유튜브 영상을 시작을 했고요. 일단 그분은 아마도 호주 생활을 꽤 하셔서 또 개인보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너무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제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SBS 한국어 이제 SBS 이제 호주가 한국어 분야에서도 해서 이제 뉴스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우연히 검색한 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정착 가이드 개인 보험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짧게 보자면 뭐 메디케어는 아시다시피 호주 정부에서 이제 주최하는 영주권 이상 받으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 이제 국립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치료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무료로 되고요. 일반의를 방문하는 이제 GP라고 하죠. 제너럴 프랙티셔너. 이 경우에는 무료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벌크 빌링으로, 하지만 유료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개인 보험으로 넘어간다면 GP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고요. 또한 전문의를 만나는 것도 개인 보험으로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 보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그 개인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런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호스피털 프라이빗 인슈런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국립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적에 이제 메디케어 쪽에서 커버를 하고요. 뭐란다. 그러니까 그 프라이빗 인슈런스를 했을 경우에 이제 국립병원도 포함이 돼요. 국립병원에 입원을 할 적에 프라이빗 인슈런스가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있다고 하면 약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아마 제 경험상, 제가 왜냐면 입원을 해봤거든요. 한 두세 번 정도? 한 세 번, 네 번 정도? 근데 1인실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뭐 전염병 같은 게 있을 것을 우려를 해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 어차피 저는 무료인데 프라이빗 인슈런스로 하면 내가 혜택이 있는 게 뭐냐, 그리고 너네는 무슨 혜택이 있냐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병원 측에서 그 액세스피가 있거든요. 그 자동차 보험 아시다시피 액세스피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 보험 같은 경우는 500불 정도의 액세스피가 있는데, 그 액세스피를 국립병원 측에서 부담을 하고 프라이빗 인슈런스 쪽으로 클레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보조금식으로. 그리고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아마 1인실을 준다거나 뭐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더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클레임을 안 해도 되지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세 번째 입원을 했을 적에는 그렇게 해서 1인실에서 이틀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키포인트를 이제 SBS에서 한 거를 보면 호주인 53%가 개인 보험 가입을 했고, 이거는 뭐지? 이제 전체적으로 호주인 말고 전체적으로인가? 전체적으로는 44%. 그러니까 뭐 영주권자도 포함이겠죠. 호주인이라고 하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테고, 44%가 개인 보험을 가입을 했네요. 정부의 세금 혜택이나 환급으로 개인 의료보험 가입 동료. 그러니까는 지금 만약에 연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굳이 레이비를 엑스트라로 낼 필요는 없겠지만, 10년 뒤, 뭐 15년 뒤, 심지어 5년 뒤 모를 일이죠. 만약에 고연봉자가 된다면
이제 그 레이비 내는 거를 엑스트라로 내야 되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예, 그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빗 인슈런스가 있으면은 그 세금 관련해가지고 혜택이 있는 걸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선택인 거고, 그렇죠? 절세를 위해서 많이 가입을 하는데, 뭐 솔직히 뭐 그때 가가지고 고연봉이고 그 살만하면 뭐 조금 더 낸다고 그래서 뭐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주 중요 포인트는 아닐 것 같고, 이제 개인 보험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하지만 고려 사항은 되겠죠. 음, 아주 최근에 들어서 아마 2020년 그쯤 해가지고 개인 보험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보험은 호주인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압박을 줄여준다고 메디뱅크 이제 선임이사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국립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선택적 수술을 위해 기다려야 되는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건데요. 개인 보험이 있으면은 사립병원에서 금방 선택적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이것도 꽤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제 아내도 이제 양악 수술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대기를 꽤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립 보험이 있으니까 해서 500불 내고 뭐 추가적으로 조금씩 내고 수술을 받았었어요. 기다림 없이.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아는 분도 아내분이 수술을 했었어야 됐는데 국립에서 했는데 너무 좋다고 무료로 해서 좋았다고 했지만은 반년을 넘게 기다렸거든요. 그러면서 아 국립 좋다고 해놓고 그러고서 사보험 개인보험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정말 메이저 포인트는요, 국립병원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기가, 그러니까는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그거 하죠. 물론 이제 암이라던가 아니면 심장 관련된 그런 큰 지병을 가지고 있으면 꽤, 어, 꽤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좀 더 빨리 바로 수술을 받을 수가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두 가지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허리가 안 좋아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은 허리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진짜 끊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 몸으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수술이 불가하고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항구에 가서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집도한 의사 말이 진짜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하반신 불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제 전 회사 동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멀리 살아요. 이제 필립 아일랜드 근처에 사시는데 말을 기르고 이제 타시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타다가 떨어진 거예요.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늑골뼈라고 했나? 그 어깨 쪽, 아니 목뼈 쪽이 이제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까지 거의 1시간 되는 거리를 갔는데 대기를 오래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은 못하니까는 집에 가서 기다려라. 그 몸으로 그 부러졌는데 말이 되나 싶긴 해요. 물론 이제 사보험이라고 해서 바로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공립보다는 빠를 텐데. 그래서 그러고서 또 1시간으로 달려서 집에 가서 2, 3일인가 4일인가 누워 있다가 다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고 뭐 무사히 잘 했고 지금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의료가 필요할 적에, 이제 정말 수술이 필요할 적에 공립에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요도를 그렇게 많이 안 주면, 솔직히 뼈가 부러졌는데 중요하죠, 자기 스스로는. 근데 물론 이제 의사나 뭐 그런 병원 입장에서는 그래, 아프겠지, 아픈데, 이제, 뭐, 지금 당장 안 해도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뭐, 약 먹고 버티고, 일단은 수술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집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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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도 다니고 이제 입원했을 적에도 몇몇 분들이랑 대화를 했는데, 의료 쪽에 계시는 이제 애드민 쪽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개인 보험은 무조건 들고 있다. 근데 이제 병원에 뭐 입원을 했는데 크게 중요도가 없는 경우에는 사보험이 있다고 얘기는 안 한다. 왜냐면 사보험이 있다고 얘기는 안 하고, 왜냐면 정부에서 다 해주고 이제 메디케어로 이제 커버가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혹시 모를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공립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못하고 치료를 못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사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립으로 갔을 적에, 솔직히 제가 사립으로 가가지고 제가 입원을 해서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참고만 하시고 확실한 건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건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알아본 바로는, 제 몸이 아팠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메디케어로 다 커버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사립병원, 개인 병원으로 간다고 쳐요. 개인 병원으로 간다면은, 개인 병원으로 가서 이제 응급실로 이제 들어가겠죠. 위급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해요. 아마 300불에서 350불, 뭐 400불을 지불을 할 거예요. 그러고 이제 기다리다가 의사를 보는 거죠. 근데 공립병원 같은 경우는 뭐 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공립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 들어가기까지 최소 1시간에서 길게는 3, 4시간까지 걸려요. 근데 제가 근처에 있는 이제 녹스 프라이빗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지어 현재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길 봤더니 의사를 보는 데까지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5분 정도 기다려가지고 이제 300에서 400불을 내고, 정확한 금액은 잘 몰라요. 병원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고 의사를 만나고, 그러고서 이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알아본 뒤에, 이건 입원을 해야겠다. 입원 수속을 하겠죠. 근데 입원 수속을 할 적에 이제 개인 보험 쪽에 이제 액세스비 500불 정도를 내고, 그리고 입원 수속을 받는 거고요. 이제 뭐 수술이나 검사나 그런 거는 이제 프라이빗 인슈런스에서 대부분이 커버가 되고, 일부는 메디케어에서 커버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의사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뭐 의사 선택이라던가 뭐 어떤 검사비 관련해서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의사면은 더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 경우에 만약에 액세스가 더 비용이 그러니까 메디케어에서 정한 이 수술은 혹은 이 검사는 이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딱 보고,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조금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 제가 많이 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후회를 했던 게, 지난번에 3번을 입원을 한 게 똑같은 것 때문에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후회를 한 게, 사실은 첫 번째 입원을 하고 검사 하나 하고 금식 50시간 하고 퇴원을 했었어요. 근데 퇴원을 하기 싫었는데 약간 등 떠밀듯이 퇴원을 했고, 만약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나요? 했더니 응급실로 다시 오래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틀 뒤에 다시 그 앰뷸런스를 타고 거기 갈 적에, 이제 가기 전에 솔직히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니 이제 이 병원에 똑같은 데 가면 이제 내 기록이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쉽게 알아듣기도 할 테고, 좀 더 뭐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시 공립병원에서 2시간에서 4시간 뭐 1시간 뭐 아무튼 오래 기다리고 들어가서 누워있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싸리 개인보험도 있는데 그냥 프라이빗 개인병원을 가는 건 어떨까, 개인보험이 있는데, 고민을 막 하다가 그냥 앰뷸런스 타고 동일한 공립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비용은 안 나왔어요. 비용은 안 나왔는데, 또 다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앰뷸런스 타고 갔기 때문에, 앰뷸런스 타고 가면 조금 더 빨리 들어가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위급 상황이기도 했고, 이제
갔는데 이제 피가 많이 모자라서 이제 수혈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서 했지만은 검사를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 그때는 두 번째는 걸렸고 첫 번째는 아마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고 들어가서도 거의 그때가 저녁 뭐 새벽 1시 정도였는데 뭐 9시까지인가? 오전 9시까지는 수혈은 받았어요. 수혈은 그때는 받았는데 링게로 꽂고 뭐 거의 9시까지 이제 기다리다가 의사를 만나고 그러고 방이 그러니까 그 뭐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이제 입원 수속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방이 부족해서 그러니까는 그 뭐라고 그러지? 룸이 없어서 아마 10시 반인가 해서 들어갔고 이제 금식을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한 60시간 정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입원했을 때부터 두 번째 입원했을 때까지 거의 한 1주 반 정도 했는데 합쳐서 아마 거의 한 100시간 정도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검사도 그렇게 막 제가 우겨서 했어요. 진짜 우겨서. 아니 첫 번째 입원해서 이렇게 어떤 증상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좀 제대로 해줘라. 그리고 나 이거 증상 멈추기 전까지는 퇴원을 못할 것 같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도 해서 퇴원을 했는데 다행히도 장 청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행히 그 문제는 다시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전문의로 넘어가서 전문의도 이제 무료로 하는 거죠. 그런 건 좋긴 한데 이제 빠른 대처가 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검사를 빠르게 하지 못했고 그런 게 너무 아쉬워서 두 번째 만약에 제가 프라이빗으로 갔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세 번째에도 아니다 다를까 공립으로 가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면 돈이 뭐 1000불이 들겠죠. 왜냐면 응급실 가는데 300불, 400불이 들 거고 물론 뭐 어린이는 뭐 무료라고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뭐 일단은 저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성인을 두고 이제 기준을 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3, 400불 들 거고 이제 액세스비 내는데 500불? 아마 올랐을지도 모르죠. 근데 500불을 낸다고 치면 거의 뭐 800불, 900불, 1000불 가까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시간 세이빙이 되고 위급한 상황에 공립에서 빠르게 대처를 못 받고 수술이나 치료를 못 받는다면 사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사실상 개인 보험이 없다면 힘들겠죠.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적으로 보면 이제 만약 이미 연봉이 높으시면 솔직히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연봉에 대해서도 있거든요. 그게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10몇만 불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냥 프라이빗 인슈런스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연봉이나 뭐 그렇게 연봉이 크게 그 연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험을 한국 분들이 이제 이민자분들이 보험을 안 드세요. 안 드시고 한국에서 그냥 가서 치료받으면 된다. 일리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위독한 상황이고 빠른 치료가 요하고 좀 더 나은 의료진 아시죠? 호주의 의료 시스템. 물론 개인 병원에 가서 한다고 해도 물론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좀 더 럭셔리해지는 거죠. 좀 더 안정적인 거고 만약에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뭐 가정을 꾸렸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좀 몸이 별로 좋지 않다. 아니면 뭐 애들이 있는데 우려스럽다. 그러면 프라이빗 인슈런스 가입을 하는 게 좋고요. 저는 뭐 지금 얘기 쭉 한 거 들으면 아시다시피 개인 보험은 웬만하면 있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까 뭐 한 달에 100불이라고 하셨는데 뭐 100불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 2002년도에 와서 계속 들고 있었던 게 이제 몸이 좋은 게 아니라서 우려스러워서 계속 들고 있었고 중간에 이제 좀 낮췄어요. 낮췄더니 이제 또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해서 계속 들고 있고요. 예,
뭐, 예, 그렇게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위키피디아 가보니까, 위키피디아 아니구나. 뭐, 티스토리 여기 보니까는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 나오는데, 음, 뭐, 아이셀렉 있고, 아이셀렉만 했네. 근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이걸 사용하는 건. 저는 만약에 보험사를 고르신다면, 그냥 이 몇 군데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많긴 많아요. 뭐 듣보잡인 것도 많긴 많은데 메디뱅 프라이빗, 부파, NIB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HCF는 이제 치과 쪽으로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프랭크 헬스 인슈런스 이것도 꽤 좋아요. 제 경험상. 근데 가격적으로 비교를 해보시고 그냥 나는 메이저로 그냥 들고 싶다. 그럼 뭐 메디뱅크나 부파 정도? 근데 부파는 제가 한 번도 안 써봤고요. 메디뱅 프라이빗을 위주로 써봤고 프랭크 헬스 인슈런스를 제가 한 5년 정도 중간에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는 이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건강진료, GP, 제너럴 프랙티셔너, 수술, 국립병원 입원 무료 혜택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치과, 안과, 앰뷸런스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메디케어에. 그래서 물론 이제 헬스케어가 있으면은 상관은 없어요. 무료가 될 거예요. 헬스케어는 이제 저임금이나 아니면 뭐 싱글맘이나 뭐 이런 정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보험 혜택을 더 주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앰뷸런스 포함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치과, 안과 앰뷸런스는 메디케어가 없기 때문에 어, 사설보험을 이제 사설보험 이거는 아시다시피 엑스트라로 들어갑니다. 엑스트라로 들어가서 하는 거고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엑스트라를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 앰뷸런스 그쪽으로 해서 가족 단위가 아마 1년에 90불인가 그럴 거고 개인으로 하면은 아마 훨씬 더 싸질 거예요. 한번 뭐 글쎄 한 50불, 60불 하려나? 예,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앰뷸런스 빅토리아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멤버십으로 해서 들어가 보면 join now 패밀리고 싱글 1년에 49불이잖아요. 개인 보험으로 하면은 물론 이제 액세스 피는 발생은 안 하는데 조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개인 보험 앰뷸런스 때문에 개인 보험 엑스트라 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글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개인 보험에는 호스피털 커버랑 엑스트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스피털 커버는 진짜 뭐 전문의를 만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병원 입원 시 이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액세스 피 500불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응급실 은 비포함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같은 경우는 호스피털 커버랑 엑스트라 이제 별도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같이 하면 혜택을 줘요. 예를 들어서 호스피털 커버랑 엑스트라 같이 가입을 하면 엑스트라 같은 경우는 웨이팅 피리어드가 2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엑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덴탈이라던가 그러니까 치과, 안과, 앰뷸런스 그리고 뭐 마사지라던가 카이로라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치과 같은 경우는 또 메이저이냐 아니냐가 또 따로 다른데 메이저 같은 경우는 12개월 웨이팅이 있고 아닌 경우는 이제 2개월, 6개월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들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빨리 이제 대충 마무리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치과, 안과, 앰뷸런스, 마사지, 카이로 이런 게 엑스트라로 있고
웨이팅이 이제 2개월, 6개월도 있는데, 이제 같이 가입을 하면은 2개월, 6개월은 웨이빙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이 있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약간 헷갈리는 게 치과, 안과,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굳이 하스피털을 안 하고 싶으시면 엑스트라만 해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뭐,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30불 정도 나가는 거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거 엑스트라랑 하스피랑 같이 하면은, 이제 금액이 좀 더 나가겠죠. 뭐, 글쎄요. 아까 100불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하스피털만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엑스트라까지 뭐 130불 정도 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치과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받는 게 맞죠. 6개월에 한 번씩 클리닝하고 하는 거. 그러면은 메디뱅크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2번 정도 무료로 이제 보통 클리닝 같은 경우가 170불 정도 하는데 한 번 할 적에 이제 2번을 이제 메디뱅크는 치과 클리닝을 무료로 해주는 부분이 있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거의 30분 가까이 혼자서 얘기를 했는데 어,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얘기해 주시고요.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잠시만요. 이게 프로모션이 있을 것 같은데 프로모션 하면은 이제 뭐 2개월, 4개월, 6개월 웨이빙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는 보세요. 이제 메디뱅크 프라이빗이랑 엑스트라를 2월 28일 전에 가입을 하면 이제 라이브 베터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혜택을 이것저것 많이 줘요. 근데 그거를 5,000포인트를 준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5,000포인트로 해서 이제 뭐 기프트 카드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we will waive 2 and 6 months wait on extra. 엑스트라 제가 말씀드렸던 엑스트라 보험 그거 했을 적에 이제 2개월, 6개월 그러니까 안과 치료라던가 아니면 뭐 안경만 맞히는 거나 아니면 치과 그냥 일반 검사하는 거 뭐 그런 게 이제 2개월, 6개월 웨이팅이 있는데 하스피털 엑스트라 같이 가입을 하면 이 웨이팅을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이 프로모션을 이용을 하려면 이 프로모션 코드 라이브 베타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 그거 보는 대로 이제 아까 뭐 25,000포인트 싱글이죠. 그러면은 25,000포인트면 200불 정도 뭐 혜택을 보는 그런 건가 보네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평온한 밤 보내세요.